안녕하세요. 로드뷰 이미지를 이용한 딥러닝 기반의 VIPB 적합 건물 추출 및 에너지 분석의 발표를 맡게 된 문승원입니다. 프로젝트는 정희진, 박규찬, 김수영, 이준섭 팀원과 전익선 멘토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서울시는 환경을 중시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신재생 에너지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2020년 서울 백서에 따르면 건물 일체형 태양광 패널, 일명 BIPB 시범사업 및 태양광 신기술 투자를 통하여 태양광 발전 시설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그래프는 태양광 발전이 온실가스 배출량과 대기질에 많은 이점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에서 언급한 VIPB는 건물 일체형 태양광 패널의 약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 패널이 익숙하실 텐데요. VIPB는 건물의 창호나 외벽처럼 지붕 이외의 면적의 건축 부자재의 역할로 쓰이는 일석이조의 태양광 패널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시작은 태양광 패널은 단순히 지붕에만 설치되어야 마땅한가? 라는 작은 의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건물의 외벽과 창호도 태양광 발전에 쓰이면 어떨까? 가능하다면 서울시에서 VIPB를 설치할 수 있는 건물의 수와 면적은 얼마나 될까? 그로 인하여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는 얼마나 될지에 대한 궁금증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프로젝트의 목표를 VIPB 설치에 적합한 건물을 추출하고 그에 예상되는 경제적, 환경적 기대 효과를 산출해보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서울시의 건물 데이터가 필요했고 건물마다 입사되는 태양에너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조사 결과 지붕에 입사되는 태양에너지 데이터가 있어서 이를 수집하였고 단순히 수치로 나타난 건물 데이터는 설치 가능 여부에 확신을 줄 수 없었기에 건물 하나하나의 외벽 이미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중 특정한 건물과 그 주변 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로드뷰 이미지를 활용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고 그러기 위해서는 건물 주변의 도로 좌표와 그 건물을 바라보는 방향을 특정해야 했습니다. 이후 공간 정보를 다룰 수 있는 지리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VIPB에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건물을 필터링하였습니다. 그렇게 추출된 건물을 앞서 말씀드린 인근 도로 좌표와 바라보는 방향을 특정하여 로드뷰 이미지를 크롤링하였고 수많은 이미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에 건물을 인식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태양광 발전에 유리한 건물의 이미지들을 모델을 통해 디텍션한 후 그 면적을 계산하였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먼저 지리 정보를 기반으로 건물 데이터와 에너지 데이터를 결합하였습니다. 이후 QGIS에서 방향 지정 경계상자를 통하여 직사각형 건물의 넓은 쪽 벽면이 남쪽을 바라보는 개체만을 필터링하였습니다. 사진에서 파란색 도형이 해당되는 건물이 그 예시이며 이는 최대의 에너지 이득을 얻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옥상에 패널을 설치하였을 때의 발전량과 동일한 발전량을 얻기 위해서는 옥상 면적의 약 2배에 해당하는 면적이 필요합니다. 가려지는 낮은 층의 벽을 제외한 최소 면적을 확보하는 건물을 필터링한 것입니다. 셋째는 데이터 제공처에 문의한 결과 건물 정보 이름이 널값인 건물은 정보를 제공해줄 수 없다고 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건물 정보의 속성값인 위반 건축물 여부에 따라 사업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에 합법적 건물만을 선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우측에 보이는 약 2만 개의 건물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건물들의 외벽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물 주변의 위치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기에 먼저 서울시 전체 도로를 10m 단위로 쪼개어 좌표를 얻었습니다. 이후 모든 도로 좌표를 가장 가까운 건물에 연결시켰습니다. 그렇게 건물마다 가장 가까운 도로의 좌표들을 건물 정보와 통합하였습니다. 좌측 하단에 확대된 그림은 건물 각각 최근접 도로 좌표를 통합한 것입니다. 저희는 함수를 직접 만들어 도로 좌표에서 건물 좌표로의 방향인 헤딩 값을 전부 계산하였고 구글 스트리트 뷰 오픈 API에 꼭 필요한 인자값인 카메라 위치, 카메라 방향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우측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빨간색 화살표가 도로에서 건물을 바라보는 방향인 헤딩 값입니다. 그렇게 얻어낸 약 16만 6천 장의 사진이 우리가 원하는 각 건물들의 남측 외벽 이미지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건물 외벽을 인식할 모델 생성에 필요한 데이터셋을 구할 수 없었기에 로보플로우라는 툴을 이용하여 직접 로드뷰 이미지에서 건물의 경계상자를 그려주는 어노테이션 작업을 직접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분석 대상 이외의 건물 이미지 중 건물이 잘 보이는 품질 좋은 이미지 1776개의 라벨을 달아주고
커스텀 데이터셋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앞서 만든 데이터셋으로 욜로 V5라는 객체 감지 모델의 건물 클래스를 학습시켰습니다.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물체 인식 알고리즘의 성능은 대부분 에버리지 프리시전으로 평가합니다. 에버리지 프리시전을 이해하기 전에 IOU와 PR 곡선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이 개념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하단의 그래프 X축은 학습 반복수, Y축은 MAP 0.5에서 0.95까지의 평균값입니다. 다양한 배치 사이즈와 반복수로 모델을 학습시켰을 때 전반적으로 큰 차이는 없었으나 16개 묶음으로 100번 학습한 케이스가 모델의 성능이 가장 좋아 이를 채택하였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사진이 채택한 모델의 예측 결과입니다. 예측 결과 총 1270개의 건물 이미지가 검출되었고 보시는 것과 같이 장애물이 없고 가급적 정면의 이미지를 검출해내어 VIPB에 적합한 건물을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디텍션한 건물들의 외벽 기준 예상 에너지 값을 구하였습니다. 옥상의 에너지 값을 벽면의 에너지 값으로 환산하기 위해 태양광 패널의 방위각과 경사각에 따라서 일사 효율이 달라진다는 점을 이용하였습니다. 외벽이 정남 방향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20도, 서쪽으로 60도이고 패널의 기울기는 90도일 때, 즉 수직일 때 일사 효율이 50%가 넘기에 그 조건의 평균인 0.545, 54.5%를 곱하여 벽면의 에너지로 환산하였습니다. 그 후 가용 면적을 곱하여 VIPB에 들어오는 에너지량을 계산했습니다. 계산된 에너지량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태양광 표준 모듈의 효율인 15.5%를 곱하여 모듈의 출력을 구하였고 온도 요인, 오염과 먼지, 배선 손실, 직류 교류 변환 손실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는 0.7을 곱하여 최종 태양광 에너지 발전량을 구하였습니다. VIPB 적합 건물 중 가장 많은 예상 발전량을 보인 건물은 SK 서린빌딩으로 연간 약 42만 kWh의 에너지 생산이 기대되며 이는 1년에 약 5,5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약 18만 톤의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감소시킬 것입니다. 남산 스퀘어 빌딩과 연세 세브란스 빌딩도 이에 준하는 기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된 요인으로는 외벽이 남향이며 가리는 주변 장애물이 없고 건물의 높이가 높아 면적에서의 이득이 극대화된 것이었습니다. 서울시 지역구별로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검출한 건물에 전부 VIPB를 도입하였을 경우 구별 전체 사용량의 적게는 0.04%에서 많게는 0.42%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노원구가 가장 높은 사용량 대비 생산량을 나타냈고 동작구와 용산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성과를 정리해보자면 로드뷰에서 건물을 인식하는 모델과 그에 필요한 커스텀 데이터셋을 만들었고 햇빛 지도에 근거하여 신뢰할 만한 결과값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내에 우선적으로 VIPB를 도입하면 좋을 지역구와 건물을 선정했으며 기존의 지붕이 아닌 벽면을 이용하는 아이디어의 가능성을 검토하며 태양에너지 사업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느낀 점은 건물 외벽과 창호를 인식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보면서 딥러닝 기술이 앞으로 쓰일 곳이 많고 다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중간에 팀원들의 취직과 대학원 진학이 결정나면서 평일에는 저와 정희진 팀원 2명 위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보여드리지 못해서 정말 아쉬웠지만 팀워크를 발휘하여 무사히 프로젝트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 아쉬운 점은 로드뷰 이미지의 해상도가 낮은 것이었습니다. 창호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리 정보와 이미지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처음 접해본 툴에 적응하는 시간을 가졌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벽면과 창호 면적을 분리해서 조금 더 정확한 에너지 생산량을 산출하고 싶은 열정이 있었지만 창호 면적까지 계산해내지 못한 것이 큰 아쉬움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